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들어봤나율 김나율입니다. 네, 제가 컴퓨터를 아직 못 고친 바람에 급하게 남편 컴퓨터를 빌려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어요. 촬영을 하는 김에 남편한테 갑자기 출연을 좀 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밥 먹고 설거지하다가 급히 소환돼서 온 저의 남편이자 성우인 이창민 님입니다. 네,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들어봤나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편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 인형은 이 캐릭터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 남편이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카톡 거의 모든 의사소통을 이 아이 이모티콘으로 할 만큼 이름이 누렁이죠. 누렁이 작가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남극곰님께서 저한테 항상 매번 카페로 이렇게 사연을 제보를 해주시다가 이번에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로 따로 사연을 제보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남극곰님께서 지인한테 삥 뜯은 그 무서운 얘기라고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려준 지인분이 이 이야기가 카페에 게시되는 거는 좀 그렇다, 좀 꺼려 하셔가지고 저에게 따로 이렇게 메일로 보내주신 겁니다. 제가 오늘 남편과 함께 이야기를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시작할게요. 제가 카페가 아니라 메일로 제보하는 점은 제보해준 친구가 이 이야기가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건 괜찮지만 카페에 게시되는 건 꺼려해서입니다. 그 친구도 나름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이야기는 들은 시점은 10월 말경이었고 일어난 시기는 10년 정도 전이라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할게요. 이 이야기는 저하고는 관계가 적은 일이고 친구 A가 겪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에게는 친한 동생인 B와 C가 있었는데요. C는 몇 살인지는 모르겠으나 A에게 형이라고 불렀던 걸 보면 동생뻘이긴 했었나 봐요. 사실 이 친구 A는 워커홀릭이면서도 허당기가 좀 다분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제외하면 아주 평범한 사람 중 한 명이었어요. 반면 그 동생인 B는 꽤나 허세가 심한 친구였다고 하네요. 삼겹살에 소주는 기분이 안 나니까 도미회에 사케 정도는 먹어줘야 하지 않겠냐 하면서 횟집으로 가는 그런 친구였대요. 근데 그럴 만한 돈이 없었다는 게 문제였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B는 꽤나 리더십이 있는 친구여서 유쾌하고 통쾌하고 그런 성격 때문에 그 친구가 있는 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 친구가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아주 톡톡히 했고, 또 그 친구가 있는 술자리는 굉장히 늘 재밌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동생, 이 C. 이 친구는 상당한 의리파여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늘 자리를 채워줬던 친구래요. A, B, C 이 세 친구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면서 놀았었는데 그러기를 1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쭉 유지해왔다고 합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면서 그렇게 인연을 이어왔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B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세가 좀 있는 친구였고 돈 씀씀이가 그만큼 많이 해펐다고 해요. 비싼 걸 먹고 싶으면 먹어야 하고 비싼 차가 가지고 싶으면 가져야 하고 항상 뭔가 투정을 부리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보통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잖아요.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B라는 친구분이 돈을 그만큼 버는 타입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즉 자신의 벌이보다 돈을 더 많이 쓰고 있었던 거죠. 이 사정을 아는 A와 C가 틈틈이 도와주기도 했지만 B가 어느 순간부터 폭주를 시작했대요. 그런 B를 A가 어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이렇게 만남을 이어가다가 어느 시점인가부터 한 4, 5개월 정도 B에게서 연락이 없더랍니다.
늘 B가 먼저 연락을 하고 만남을 주도해 왔는데 그게 뜸해지니까 A와 C가 먼저 연락을 해보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B는 요새 일을 시작했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 연락을 못했다. 지금은 서울이 아니다. 이렇게만 말하고 전화를 끊더랍니다. 그래서 A와 C는 야, 이제 드디어 B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싶어서 모두 각자의 일에 충실하면서 반년 가까이 정도 연락을 안 하고 지냈대요. 그렇게 지내던 와중 A는 중국으로 출장을 가게 됩니다. A씨의 집에서 중국과 동남아를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A도 그 일에 깊게 참여하고 있었다고 해요. 가족 사업 같은 거였나 봐요. 약 한 달간의 일정에 맞춰서 중국 출장을 갔는데 출장 간 지 이틀째인가 B의 전화번호로 문자가 오더랍니다. 형님, 저 B입니다.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문자가 오길래 반갑기도 해서 A는 전화를 했대요. 근데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바로 C에게 전화를 걸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도 비슷한 문자를 받았는데 B에게 전화를 해봐도 전화를 받지 않고 있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긴 하지만 일단은 어쩌겠어요. 출장을 왔으니까 일에 집중을 했죠. 그러다가 귀국을 약 사나흘 앞둔 시점, 이미 출장 가서 처리해야 할 업무는 다 끝났고 며칠 더 중국에 머무르면서 호텔에서 쉬고 있을 때였다고 합니다. 업무가 너무 피곤하기도 했고 모처럼 사나흘 쉬게 된 시점에 늘어지게 잠 좀 자려고 했는데 이번엔 B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반갑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었나 궁금한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B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약간 째지는 목소리의 어떤 남자였대요. A님이시죠? 혹시 B라는 친구 아십니까? 네, 압니다. 누구시죠? 제가 누군진 중요한 게 아니고요. B 이분이 좀 사고를 치셨어요. 오셔서 해결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사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무슨 사고인지는 알 필요 없고 얼른 오셔야 할 것 같은데 오시기 싫으세요? 싫으나마나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셔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 대화를 끝으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물론 A의 기억에 의존한 대화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한 거라서 아마 정확한 워딩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다만 그 B가 사고를 쳤으니까 와서 해결해 달라는 어떤 남자의 목소리였다는 건 정확하다고 합니다. A는 이상한 마음에 다시 B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바로 전화를 걸었음에도 B의 전화기가 꺼져 있더래요. 뭔가 이상해서 이번에는 C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C가 뭔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대요. 야 C야, 너 혹시 B 전화 받았어? 네, 형.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야, 가지 마라. 뭔가 이상하다. 야, 무슨 사고인지도 안 알려주고 무작정 오라고 하잖아. 이거 많이 수상하다. 야, 가지 마라. 형, 그래도 어떻게 안 가요? B가 이번에 사고를 진짜 제대로 친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아니면 누가 도와줘요? 그러다 B 잘못되면 어쩌려고요? 좀 이상하잖아. 돈이 필요하다는 건 또 아니고. 야, 일단 오라고 하는 게 수상하니까. 야, 가지 마. 형님, 지금 중국 출장 중인 거 알아요. 형님 못까지 제가 일단 수습할 테니까 형님 일단 거기 계세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C와의 통화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C가 좀 의리파인 것도 있고 나름 착실하게 사는 친구라 C라면 어느 정도 수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렇게 중국에서 중요한 업무는 다 끝내고 다른 자잘한 업무가 남아있던 A는 결국 3일 정도 더 중국에서 머무른 뒤에 귀국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B와 C가 그날 이후로 연락이 전혀 없는 겁니다. B야 그렇다고 쳐도 C 역시 B의 연락을 받고 어디론가 급하게 간 이후로 어떤 연락도 주질 않더래요. B의 직장에서도 가족에게 연락해서 B의 안부를 물었을 정도니까 뭔가 일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긴 했대요.
그런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워낙 친했는데 출장차 가면서 B랑 C한테 뭐 출장 갔다 올게 이런 연락도 안 했고, 또 뭐 그것 때문에 도와달라고 할 때 못 도와준 것 때문에 이 둘이 토라진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며칠 가만히 내버려뒀었대요. 성인이기도 하고 아직 뭐 사나흘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별일이야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또 며칠이 있다가 다시 중국 출장 일정이 잡혀서 업무 정리를 하려는데 이번엔 B가 전화를 해온 겁니다. B 번호가 딱 떴어요. 아, 좀 달래줘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A가 평소 알던 B랑은 대화 패턴이 완전히 달랐답니다. 형, 어디세요? 나 한국이지. 너 어디냐? 형, 지금 여기로 올 수 있어요? 어디? 너네 집? 아니요. 주소 찍을게요. 올 수 있어요? 평소라면 인사하는 데만 한 5분을 쏟는 친구였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밑도 끝도 없이 본론부터 말하는 게 뭔가 이상해서 A가 B에게 물어봤대요. 야, 너 어디야? 너 괜찮은 거 맞아? 형, 아무것도 묻지 말고 저 좀 도와줘요. 아, 일단 무슨 일인지 알아야지. 야, 무슨 사고 친 거야? 똑바로 말 못해? 형, 저 좀 도와줘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면,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하는데 대화를 마치지 못하고 전화가 끊기는 느낌. 누군가가 강제로 전화기를 뺏어서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른 그런 느낌이었대요. 이상한 느낌에 바로 전화를 걸어봤는데 이번에도 B의 전화가 꺼져 있더랍니다. 그때 생각난 사람이 누구겠어요? C. 그래서 C한테도 전화를 했어요. 근데 C의 전화기도 꺼져 있더랍니다. 뭔가 일이 크게 터진 것 같다는 생각에 B와 C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고, 당연히 그 B와 C의 가족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A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통화 녹취록을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고, 출장이 바로 잡혀 있었던지라 그 이상은 돕지 못하고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A가 사업을 하는 친구다 보니까 통화 녹음을 항상 켜두고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었대요. 중국에 가긴 했는데 B랑 C가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을 당한 게 확실한 것 같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일이 손에 안 잡히죠. 진짜 몸과 영혼이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며칠을 지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랍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친구다 보니까 모르는 번호여도 일단은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보세요 하고 받았는데 상대편이 일전에 들었던 그 째지는 남자의 목소리였대요. 안녕하셔 A씨. 그새 가족들에게 꼰지르셨대. 눈치도 없이. 너 뭐냐? 말이 험하게 나오더랍니다. 말 험하게 해도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전화한 건 이 말 하려고 전화한 거야.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엮일 일 없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랑 통화했네 어쩌네 이런 말 나불거리지 말고 깨끗하게 잊어요. 나 당신네 부모님이 뭐하는 사람인 줄도 알고 당신이 뭐하는 사람인 줄도 알아. 진짜 엿대고 싶지 않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있으라고. 알았지? 너 뭐하는 새끼야? 말 험하게 해도 소용없다니까. 내가 그런 욕 한두 번 들어본 줄 알아? 어쨌거나 난 당신 깨끗하게 잊을 거니까 당신도 나 깨끗하게 잊어. 알았지? 이 새끼 진짜. 그리고 당신 동생들 있잖아. 앞으로 얘네들도 찾을 생각 마. 우리 더 찾다가 마주치면 곱게 안 끝나. 알았어?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나도 당신 깨끗하게 잊을 거니까 당신도 나 잊으라고. 얘네도 있고. 알았어? 이렇게 대화가 끝났고 B와 C의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전화는 끊겼다고 합니다. 다시 걸려온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수신 거부가 되어 있었대요. B와 C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봐도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A는 B와 C를 2번 다시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최대한 A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재구성해 보신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A라는 친구분이 알려준 이야기를 몇 번 수정했는데 사실 이거보다 좀 더한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지난 이야기이긴 하지만 혹시나 얘기를 하다가 A, B, C 그 세 분 중에 한 명이라도 특정될 만한 단서를 빼다 보니까 이야기에 약간 조금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듯한 그런 공백이 생기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네, 남극곰님께서 써주셨어요. A 그분은 지금 직업을 바꿔서 지금도 이렇게 어찌어찌 잘 살고 있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그 A분이 이 남극곰님에게 너는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돈 쓰거나 술 먹거나 이런 사람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그 A의 말대로 자신의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술을 마시고 돈을 쓰고 이런 사람은 좀 주의를 당연히 해야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이야기를 듣게 되실 많은 분들이 자제력을 기르는 편이 여러모로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달하면서 제보를 마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혹시 주변에 뭐 이렇게 본인의 능력과는 뭐 별개인 듯이 마치 막 돈을 막 쓰고 술을 엄청 마시고 이런 분이 계신가요? 혹시 주변 사람 중에? 저는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아니잖아. 왜 나은 것처럼 그렇게 돈을 안 쓰고 술을 그렇게 안 먹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네, 없죠. 네. 돈을 막 그렇게 쓰는 사람은 사실 흔치 않잖아요. 그런 사람은 없고, 술을, 어릴 적 일이긴 하지만, 술을 감당 못할 정도로 맨날 이렇게 술을 먹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술을 너무 좋아하고, 술자리를 좋아하고, 막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렇게들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이렇게 다들 정신 차리고, 네, 이렇게 술을 좀 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술은 뭐 건강에도 좋지 않지만, 또 술을 먹느라 쓰는 돈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로는 좀 자제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전에 요거랑 비슷한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본 건지 들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빚더미에 올라서 이제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너무 페이가 센 어떤 그걸 발견한 거예요. 듣고 계신 거죠? 듣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죠. 근데 이제 그 사업체가 막 어디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이렇게 정당한 방식으로 이렇게 어딘가에 등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가서 일을 하고 이런 곳이었나 봐요. 그런데 갔더니 일은 진짜 미친 듯이 시키는데 돈은 하나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거의 감금되다시피 해가지고 일을 엄청 하고 돈 못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또 이 사람한테 너 친구 누구 있어? 야 너가 부르면 올 친구 누구 있어? 전화해요 지금.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면 야 나 어딘데 좀 와줘. 가면은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감금돼서 진짜 죽도록 일하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전화도 못하게 거의 뭐 노예화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요게 약간 그런 건 좀 비슷하지 않나. 같은 곳이지 않을까요? 그죠? 왠지 그런 것 같죠. 진짜 그런 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직장 그런 곳에 일을 하러 가십시오. 페이가 좀 이상하다? 말도 안 되게 이 정도의 페이를 준다고? 이런 곳은 2번, 3번, 4번, 5번 의심해 보셔라.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막 이만큼만 일했는데 이만큼 준대. 그럼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 장기 매매 아니면 인신 매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서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한번 출연을 해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갑작스럽게 출연을 하게 돼서 네. 너무나 놀랍고 네. 너무나 영광이고 재밌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남편 멱살 잡고 와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에는 또 남편이 나레이션도 해줄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렇다면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네, 늘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김나율이었습니다. 먼저 연락을 하고 만남을 주도해 왔는데 숨차. 힘내세요. 예. 호텔에서 쉬고 있었어. 힘내십시오. 그러다가 힘내십시오. 처리해야 할 힘내라고요. 형, 지금 여기로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아, 잘못 걸었어. 없다고 합니다. 왜요? 논란이시는데?